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파르르르 들고 나옵니다. 민주당은 왜 당연히 있어야 될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찰 시스템은 일제치하에서 내려오던 그대로에다가 검수완박으로 특권이 더해지면서 전 세계 유일의 가장 강력한 중국의 공안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경찰로 변모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십니까? 아마 민주당의 음모를 거의 대부분 국민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즉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법 쪽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사법 쪽에 있으니까 정부가 통제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검수완박 논리를 내세우면서 온갖 해괴망측한 논리를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대로 지켜왔던 것은, 전 세계가 그대로 지켜오는 것은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어서 검찰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관장하는 데가 없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가 경찰한테 준 것은 경찰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경찰선에서 웬만한 부정부패 그런 사건은 다 봐주도록,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말려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경찰한테 넘기고자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정통한 변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김종민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종민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 방안은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이다고 하면서 황운하 같은 정치 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황운하가 어떤 분인지 다 아시죠? 울산시장 부정선거, 송철호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까지 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번 재판에서 배지 떨어지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10중 8구 높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경찰의 권력을 몰아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통제 불능의 경찰국가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저서인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에서 경고를 했는데, 출간된 책의 잉크도 말하기 전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 법치가 뭡니까?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을 무시해버리면,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되고 법치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출범 직후인데도 14만 경찰이 그리낌 없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경찰 조직은 검찰 조직보다 훨씬 더 큽니다. 14만 명의 경찰이 있습니다. 또 경찰은 대민 접촉도가 워낙 높고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싹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경찰입니다. 투캅스나 또는 다른 영화에서 보시던 그것과 같습니다. 경찰은 원래 그런 데였고 예나 지금이나 별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즉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겠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진짜로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즉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현재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인사 등을 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인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에 경찰국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천방지축 자기네들 마음대로 날뛰는 겁니다. 이재명이 정상적인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입원까지 시키려고 했던 데 있어서는 거기는 경찰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안 걸리는 그런 조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 수뇌부 등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반발한다고 해도
과장급 이상 높은 쪽에서 반발하지 일반 경찰은 거기에 신경도 안 씁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어제 이 같은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서 당초 예정됐던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하면서 긴급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래 급하다고 임기 말반 다 돼가는 사람이 유럽 출장까지 취소하면서 긴급 회의를 열어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에 대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말하자면 검수완박으로 이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그동안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는데, 적어도 수사 과정에서만큼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는데 이게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찰이 날개를 다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경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 수뇌부가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하극상이 됩니다. 마치 쿠데타나 반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경찰은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하고 항변하지만은 그때는 검사의 철저한 경찰 수사 지휘 체계가 작동하던 시기였다는 것을 말을 안 합니다. 1991년도 경찰청 독립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뭐다? 검사가 일일이 사건 통제를 해왔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적어도 이분이 아는 한 전 세계 최강의 경찰이 되어버렸다.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세계 유일의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도 갖고 있다. 구속을 경찰이 한다?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법이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경찰이 열흘 동안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 여기서 전 세계는 어떤가? 전 세계에서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10일간의 구속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찰이 탄생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경찰 구속 제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경찰 구속 제도는 일제시대 때 조선 통치를 위한 조선 형사령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본도 2차 대전 패전 직후에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식민지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 너가 마음대로 구속해라, 독립투사든 누구든 마음대로 잡아가둬라 하고 그 권한을 준 것을 현재까지도 가지고 내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일본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이 경찰 구속 제도를 폐지하고 48시간의 체포권만 인정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종북 세력 그리고 좌파들은 반일을 외치면서 아직도 일제 경찰의 유산을 고스란히 개성 발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중앙집권적 경찰 구조에서 경찰청장에게 인사권, 예산권, 치안정책 권한까지 몽땅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경찰이 알아서 다 해버린다 그죠. 그럼 경찰이 알아서 팡팡 썩어 나가도 손도 못 대는 그런 형국에 가 있는 겁니다. 유일한 견제 장치라는 것이 1991년 만들어져 가지고 문의만 있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긴 합니다. 근데 국가경찰위원회 이것은 정말로 문의만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딱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군대에 필적하는 14만 명의 인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에 버금가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경찰서에는 방대한 정보경찰 조직까지 운영합니다. 정보경찰이 있다는 거, 경찰서마다 정보과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 정보과에서 범죄 정보만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어린 바보리지도 없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에 도착하는 즉시 정보경찰이 따라붙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말도 들린다고 지적을 하면서, 치안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경찰이 언제든지 정치사찰, 민간인 사찰 기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경찰의 정보 기능이 합리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감독하거나
통제하거나 견제할 아무런 시스템도 기관도 외부 기관도 없습니다.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감찰도 경찰 적 자체 감찰 기능밖에 없고 행안부 등 외부의 감찰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감찰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체 감찰, 위로 아래로 봐주기 해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 형사정책 기능까지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법무부는 왜 대검찰청의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 형사정책 기능 이런 걸 다 맡기지 않고 법무부가 관장을 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조직적인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찰과 같은, 대한민국 경찰과 같은 그런 권한과 조직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어디에 있는지 해외 사례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진국 중에서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미국이 그러냐, 영국이 그러냐, 프랑스가 그러냐, 독일이 그러냐, 일본이 그러냐, 한 군데라도 대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이 중국의 공안 시스템을 베껴온 사실. 우리나라가 어느새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경찰을, 괴물을, 공룡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경찰이 반박하고 싶으면 해외 사례 한 군데라도 가져와봐라. 그걸로 반박해라. 너희들끼리 모여 짬짬이 하지 말고 해외 사례 하나 가져와가지고 반박해봐라. 그러면서 경찰의 노고와 역할을 폄하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수고 많죠. 그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우나 같은 정치 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권력기관도 권한 남용이 없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를 안 받잖아요. 이것은 다시 돌려놔야 됩니다. 적어도 경범죄나 처벌 수위가 낮은 그런 범죄 정도는 몰라도 그 이상 넘어가는 조금이라도 무게가 있는 범죄는 검사의 수사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국회 의석수가 딸려도 너무 딸립니다. 그래서 선거 잘해야 되는 것이고 부정선거를 방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은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이 돼야 된다는 게 김 변호사 이야기인데, 이 합리적 역할 분담이라는 것은 검사와 경찰이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최종 판단만큼이라도 검사가 할 수 있도록 수사 지휘권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즉 사소한 것들, 경범죄에 준하는 것들, 이거는 경찰선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기소 올릴 때만 검토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범죄를 넘어가는 모든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찰선에서 단순히 끝날 게 아니라 검찰이 재검토하는, 그러니까 국민으로 볼 때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한번 보고 또 한번 더 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걸 싹 없애놨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유리해졌느냐? 아니죠. 지금 경찰 이재명 뒤지는 거 보세요. 결코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계산을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찰만 믿는 거죠. 경찰의 수사력이 검찰보다는 딸릴 것이다. 적어도 경찰의 IQ가 검찰보다는 모자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수사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경찰을 다시 통제하면서 그 수준 관리나 견제와 균형 장치를 작동시키면서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면은 민주당은 계산을 잘못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제대로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큰 사건도, 즉 민주당 쪽 또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이런 걸 제대로 뒤질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민주당으로서 정말로 두렵겠죠. 무섭겠죠. 아주 공포스럽겠죠.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런 점이 막힌다면 검찰에서 도와줘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웬만한 사건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경찰과 검찰이 같이 수사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자면은 행안부의 경찰국은 신설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다수가 관리하는 게 좋죠. 경찰청장 한 사람한테 예산권이니 인사권이니 경찰 지휘 통제 권한이니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것보다는 다수가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청장 한 사람한테 이것을 모두 몰아주었을 때 경찰청장이 만약에 땀만 먹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자, 어쨌든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제대로 갖춰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그런 국가는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고, 이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불합리할 때는 이 시스템을 정상화 시켜 놓아야 됩니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사라졌다 하면은 경찰은 지 맘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어서 적절한 관리를 해나간다면 무소불위의 경찰이나 또는 무능한 경찰이나 또는 타락하고 부패한 경찰을 속아낼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놓는 셈이 됩니다.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김종민 변호사가 정말 적기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